여러분은 자신을 귀히 여기고 계시나요? 귀티라는 말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나 모습을 말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외모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축 처지는 살과 주름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책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다. 나이 먹고 남한테 보이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하냐며 굳이 외모까지 가꾸며 젊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깔끔한 옷차림, 건강한 몸매, 깨끗한 피부는 모두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신호인데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자동적으로 능력 있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지적인 사람일 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선거와 같은 투표에서도 외모는 유권자들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채용 면접 과정에서도 면접자의 인상은 평가 대상이 됩니다. 사람의 역량을 평가할 때 외모는 능력과 무관하지만 영향력이 큰 평가 요소임을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외모는 협상의 도구이자 관계 형성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노후를 만들어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저 마지못해 늙어가는 노년의 삶과 멋지게 늙어가는 노년의 삶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나요? 그래서 오늘은 말년은 외모로 결정되는 이유 4가지와 나이 들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외모관리법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를 가꿔야 되는 진짜 이유 첫 번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젊어 보이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도 스스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며 피부 관리를 하는 것은 모두 이런 의지의 일부입니다. 더 나아가 외모를 가꾸는 것은 내면의 세계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내면으로 흘러들어가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반대로도 작용하는데요. 건강하고 긍정적인 내면은 자연스레 외모를 밝고 생기 있게 만듭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외모와 내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야 할 두 영역입니다. 외모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잘 가꾸면서 동시에 내면의 성숙과 성장에도 힘쓴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 노화를 막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깎고 난 다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성분들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분 전환입니다. 나빴던 일을 털어버리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참 효과 있는 방법 중 하나죠. 마찬가지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집니다. 오랜 기간 투병하신 분들이 자신의 외모를 치장한 후 생기를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것이 심리치료법 중 행동을 변화시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와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행동치료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꿔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인데 60에서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으로도 딱 들어맞는데요. 60, 70대뿐만 아닙니다.
더 어린 나이에서도 외모 관리는 더 활력 있게 보이고 같은 나이대보다 더 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젊어지는 방법이라고. 그냥 겉만 감춘 것뿐이지 어떻게 젊어질 수 있나. 잠시 마음만 그렇게 속이는 것뿐이지라며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단순히 머리빨, 화장빨이라는 것이죠.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니 나이 들면서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면을 충실히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나이 먹어 외모에 신경 쓰는 게 취해 보인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내면보다 외모에 신경 쓰는 모습이 어른답지 않다는 생각이나 젊어 보이려고 너무 과하게 하는 모습이 거북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만 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너무 과한 행동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외모에 신경 쓴다는 것을 수준 낮은 행동으로 여기는 고정관념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큰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 힘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 세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감정 노화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운동만 젊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몸에 영향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성큼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예쁜 옷을 입거나 보톡스로 주름을 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나이 들수록 특히 노인의 외모 관리는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출장 미용사의 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인지장애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논문 등에서도 화장이나 외모 관리 행동이 여성 노인들의 우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화장, 외모 관리 행동이 높을수록 화장 후 심리적 기대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60세 이상 분들 중 많은 분이 외모 관리는 죽을 때까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외모 관리를 하는 이유로 더 나은 삶의 질, 자기만족 등을 꼽았습니다. 외모 관리는 화장도 있지만 청결이나 자세, 의복 관리 등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최근 최강동 안으로 단연 손꼽히는 가천대학교 이기려 총장님은 1932년생으로 90세가 넘으셨는데도 50에서 60대처럼 보입니다. 정말 감탄한 것은 그분의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절제할 것도 많은데 그것을 지켰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력입니다. 여기서 외모 관리에 또 다른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태해지는 자신을 돌려 세우고 정신건강까지 가다듬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뢰감을 줍니다. 여러분은 첫인상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외모가 먼저 들어오지 않나요? 내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외모부터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모를 보지만 의외로 잘생기고 예쁘고가 아니라 다른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신뢰감입니다. 여러 심리학 실험에서도 밝혀졌듯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말을 더 신용하고 정장을 입은 사람에게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를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릴 때는 매력 또는 자신감의 원천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외모에 대한 접근 방식은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지식, 사회적 신용이 높아지지만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는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단순히 미용이나 패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치와 신뢰감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년은 외모로 결정되는 이유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젊음의 가난은 고난이지만 노년의 가난은 재난이라고 합니다. 한창 돈을 모아야 하는 젊은 시기에는 옷 한 벌 사지 않으면서 꼬지람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생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외모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매력적인 사람들은 사회생활은 물론 인간관계에서 많은 혜택과 기회를 가져갑니다. 특히 행복과 만족을 얻는데 큰 도움을 가져갑니다. 선천적으로 훌륭한 외모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평상시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외모는 겉모습의 일부일 뿐입니다. 겉모습을 이루는 다른 요소도 많은데요. 나이 들수록 외모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나이 들수록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겉모습 3가지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상입니다. 인상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게 할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상은 우리의 외부적 특성이지만 사실은 내부적인 특성의 투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분, 생각 그리고 가치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내부적인 부분은 더욱 뚜렷해지고 우리의 인상에 깊게 반영됩니다. 먼저 우리의 표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주 미소를 짓고 긍정적인 표정을 유지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접근하기 쉬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인상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웃는 상, 즉 웃는 얼굴입니다. 자주 웃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특유의 얼굴 근육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때 웃음은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건강한 웃음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건강한 웃음이란 감정도 함께 편안한 웃음을 말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웃음을 지으려면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고 관점을 바꿔야겠죠. 마음이 편해야 웃는 게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서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삶의 지혜와 철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항상 웃고 다닌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정을 짓되 감정을 너무 참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죠. 감정을 누르면 표정이 어색해지거나 일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감정대로 표정이 나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얼굴 근육도 자연스러워져 뻐근하지 않고 편합니다. 대신 이렇게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무리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 또한 앞서 말씀드린 마음을 다스리는 삶의 지혜와 철학이 있습니다. 결국 좋은 인상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감정, 생각, 그리고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태도란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성향을 말하며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지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우리의 가치관, 생각, 그리고 감정이 우리의 태도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세계관은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의 태도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됩니다. 태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일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의사결정, 그리고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태도는 우리의 인생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형성됩니다. 우리가 겪은 경험들과 우리가 배운 것들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도는 우리의 목표와 가치를 반영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좋은 태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삶을 긍정적이고 충만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란 개인이 주변에 미치는 무형적인 영향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나 말투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태도, 행동, 그리고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무언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더욱 강하게 발산하게 됩니다. 우선 분위기는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자신이 남들과 소통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풍기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대화의 분위기를 좋게 만듭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대화 상대방이 당신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분위기는 자신감과 포용력이 결합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감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이며 우리 자신을 특징 짓는 분위기로 작용합니다. 자신감을 키우려면 크든 작든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인정하고 도전에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용력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양성을 받아들이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사람됨과 그릇을 드러내는 분위기로 작용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외모 관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외모는 성숙하게 나이든 내면의 자기 표현이자 자기다움의 외적 상징이기도 하죠. 외모 관리라고 해서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는 부티가 아닌 귀티가 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화음성, 운전 습관 그리고 의상 코디에서도 묻어납니다. 물론 내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면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그 사람의 내면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면만이 중요하다고 믿기보다 나이 들수록 외면과 내면 두 가지를 모두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어떤 말들은 오히려 입 밖으로 꺼냈을 때 손해인 것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특히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내뱉는 말을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 보면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해도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오해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말들 중에 입 밖으로 꺼내면 손해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오늘은 플라톤의 명언을 듣겠습니다. 항상 비밀로 해야 할 6가지.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나의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한다. 언제든 나를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배신당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면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특히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나 불행한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특히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하며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될수록 내 의도와는 다르게 잃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이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남들이 나를 인정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 허영심이 나를 점점 더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았는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은 떠나게 될 것이고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겸손함을 길러서 불필요한 시기 질투를 피해라. 진실하고 안정된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에 대해 끊임없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진짜 강인한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을 통해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나의 선행이나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거만하게 보이게 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된다. 말로만 자신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 진정한 인격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의 친절이나 관대함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그 호의를 돌려줄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이 베푼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자신의 선행은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게 되며 진실된 마음이 가려지기 쉽다. 겸손과 진정한 친절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질들을 자기 자랑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마음 속에서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3가지는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러니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인간은 다른 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이다. 앞에서 다들 박수쳐 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항상 방어막을 쳐둔다고 생각하라. 특히 나와 별 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와 질투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한 듯이 행동하기 쉽다. 결국 관계는 끝을 맺는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험담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어리석은 자는 쉬지 않고 평가를 하고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 한 시간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며 대화해보면 상대가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단번에 깨달을 수 있다. 당신도 친구와 이야기를 실컷 하고 돌아오는 날, 그 하루가 끝날 쯤에 마음이 찝찝한 적이 있지 않은가?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후회하지만 또 다음날 분위기에 취해 나도 모르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후회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나 자신의 명성을 손상시킨다. 비록 험담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특히 신뢰가 중요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나를 평가하게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빠르게 퍼져나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미덕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어야 할 때도 직접적인 비판 없이 은근슬쩍 재치 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고라는 이유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들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라.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을 하지 마라. 이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나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신 진정한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라. 우리 각자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주는 것이 항상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말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사람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질병은 입을 쫓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쫓아 나온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라. 말은 한 번 입으로 내뱉어버리면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라.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괜한 말 한마디 실수로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를 쓸어내버릴지도 모른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상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씁쓸하고 잔인하게도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긴다. 나부터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 내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며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타인의 조언과 지지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종종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쓸데없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다. 결국 나의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목표를 혼자 알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목표를 너무 일찍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나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누군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인간의 행동 바탕이 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욕망과 감정, 그리고 지식이다.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라. 그것이 개인으로 쌓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최초이자 최고의 승리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수치이다. 현명한 사람은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말을 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한다. 빈 수레가 가장 요란한 법이다. 지혜가 적을수록 수다가 많아진다. 때로는 침묵이 최상의 대답일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말이다. 올바른 행동은 자기 자신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타인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다. 교육이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의 시작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한다. 마음이 행복한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마음이 곧 현실을 결정짓는다. 따라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면 현실도 바꿀 수 있다. 행복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라.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놀이처럼 즐기며 인생을 살아가라. 세상을 지루하게 바라보는 자에게 이 세상은 지루한 것이다. 아름다움은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 겉모습은 그저 속임수에 불과하다. 현실 너머에 진리를 볼 줄 아는 눈을 길러라. 무지는 모든 악의 뿌리이자 줄기이다. 그리고 모든 선의 시작은 진리로부터 나온다. 정의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때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나름의 힘든 전투를 벌이고 있다. 나이가 들면 평온함과 자유에 대한 자각이 생겨난다. 그때서야 비로소 집착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온갖 지배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본성이 평온하고 행복한 사람은 나에 대한 압박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감사함을 느낄 때 그대는 위대해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위대한 것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당신에게 소중한 누군가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로,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착하며 온순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그 내면에는 어둡고 좋지 못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나쁜 마음도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비밀로 해두는 것이 나의 삶과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사람이라면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거짓말로 모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용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고, 거짓말은 그 자체로 악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악으로 감염시킨다. 용기를 내어 나의 두려움에 직면하고 내 두려움을 사람들 앞에서 꺼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 또한 비밀로 간직하는 편이 훨씬 낫다. 세 번째로, 아무리 느리더라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말아라. 우리 주위에는 배움의 속도가 느린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알려줘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내가 만약 남들보다 느리게 발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나에게 스스로 상처 입혀서는 안 된다. 세상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성공 또한 없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아라. 분명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성장하고 있을 것이다. 시작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재능이 있고 그것을 활용할 방법도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내로라 할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건 당신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다. 대개 많은 일들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일을 시작하라. 깨끗한 곳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상처만을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자는 타인의 장점은 무시하고 단점만을 찾아내려 혈안이 된다. 그러니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악한 자들은 당신을 방패막이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러한 파리떼와 같은 존재가 되지 말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큼 미움을 받는 사람도 없다.
아무리 서름이 크더라도 동정은 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다. 자기 기만을 조심하라. 우리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가 된다. 생각한다는 것은 영혼이 대화하는 것이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무엇을 해주는지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무의식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 인간은 육체의 속박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인간에게 결코 만족이란 없다. 한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싶다면 그가 권력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된다. 자식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그 음식으로 인해 자식이 좋아하는 것을 보는 건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자식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행복의 법칙이다. 남에게 관대하면 마음이 관대해지고 남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스스로의 마음이 좁아진다. 타인에게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면 오히려 스스로의 내면이 힘들어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최고로 여기고 돈을 벌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 이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돈과 명예도 그리고 젊음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당신이 얻을 수 없는 것에 마음을 품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 당신의 인생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다. 혹시 인생이 길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의 내 마음이 어려울수록 괴롭고 힘들수록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연장되어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크고 작은 일들이나 예상치 못한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로는 이 어려움과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도무지 감도 잡히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 만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삶 또한 상처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 숨쉬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지고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닮은 우리를 안아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살았던 플라톤은 나이가 들수록 나의 행동과 태도를 조심하고 경계하라 이야기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말이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상황과 사정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과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후회하기 전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라톤 같다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길고 긴 여정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당신이 달리고 있는 그 길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더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늘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하늘은 사계절과 아침과 저녁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꾸미는 얼굴과 깊은 감정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 외모는 진실한 듯하면서도 마음은 교활한 사람이 있고 겉은 어른다운 듯하면서도 속은 못된 사람이 있으며 겉은 원만한 듯하면서도 속은 강직한 사람이 있고 겉은 건실한 듯하면서도 속은 나태한 사람이 있으며 겉은 너그러운 듯하면서도 속은 조급한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 그 사람의 충성을 보고 가까이 두고 써서 그 공경을 보며 번거로운 일을 시켜 그 재능을 보고 뜻밖의 질문을 던져 그 답을 듣고 그 지혜를 보며
급한 약속을 하여 그 신용을 보고 재물을 맡겨 그 어둠을 보며 위급한 일을 알려 그 절개를 보고 술에 취하게 하여 그 절도를 보며 남녀를 섞여 있게 하여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아야 한다. 이마저 어렵다면 먼저 그 사람이 행하는 바를 잘 보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잘 살피며 그 사람이 편안해하는 것을 꼼꼼히 들여다본다면 사람들이 어찌 그 자신을 숨기겠는가?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혹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근본을 중시하라. 군자는 근본에 힘을 쓰는 것이니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기는 것이다. 효도와 공경이 비로소 어짐의 근본이다. 어진 이를 어진 이로서 대우하기를 마치 여색을 대하는 것과 바꿀 정도로 하고 부모를 섬김에 있어 그 힘을 다할 수 있으며 임금을 섬김에 있어 그 몸을 다할 수 있으며 법과 사귈 때 말에 믿음이 있으면 비록 배움이 부족한 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는 반드시 그를 배운 자라고 여길 것이다. 걱정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 하라. 남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하라. 다음에 네 가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첫째, 도의에서 벗어나는 것. 둘째, 학문을 게을리하는 것. 셋째, 정의를 듣고도 실행치 못하는 것. 넷째, 착하지 않음을 고치지 못하는 것. 이를 항상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즉각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 남이 해주는 조언을 귀 기울여 들어라. 가지를 잘 쳐주고 받침대로 받쳐준 나무는 곱게 자라지만 내버려 둔 나무는 아무렇게나 자란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남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말을 잘 듣고 고치는 사람은 그만큼 발전한다. 군자는 세 가지 경계해야 할 바가 있다.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잡히지 않았기에 여색을 경계하고 장년이 되면 혈기가 바야흐로 굳셈으로 다투는 것을 경계하고 늙으면 혈기가 이미 쇠하였으므로 탐욕을 경계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두고 반드시 경계하라. 타인의 약점을 드러내지 마라. 군자는 타인의 좋은 점을 말하고 악한 점을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소인은 타인의 좋은 점은 말하지 않고 악한 점만 말한다. 남의 충고를 달갑게 받아들여라.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자주 충고나 간언을 하지는 말라. 부정적인 말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남에게 듣기 싫은 성난 말을 하지 말라. 남도 그렇게 너에게 대답할 것이다. 악이 가면 화가 돌아오니 욕설이 가고 주먹이 오갈 것이다.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마라. 타인과 주변 환경이 아닌 나에게 전력을 다하고 충실하라.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고 남의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모르는 것은 부끄럽지 않다. 당신이 알고 있을 때는 똑똑히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솔직하게 잘 모른다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식이다.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하니 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입으로 훌륭한 말을 하는 자가 반드시 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은 법이며 반드시 공명하는 자가 나타나는 법이다. 만일 외롭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니 덕을 쌓아야 한다. 도리를 지켜라. 도리에 맞는 말을 한다면 군자를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도리를 벗어난 것으로 군자를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도리에 어긋나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코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듣는 것은 많이 듣고 말하는 것은 적게 말하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입에서 낼 때에는 참으로 납득한 것만으로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다. 높은 자리에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라. 반반한 판자를 굽은 판자 위에다 두게 되면 아래에 있는 굽은 판자도 반반하게 된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바른 자를 위에 앉히면 백성이건 부하이건 스스로 바르게 되어 신복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라. 곡식에는 싹이 트고서도 이삭을 내지 못하고 꽃을 피워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모처럼 이삭을 내고 꽃이 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어렸을 때
신동이라 불리우던 사람도 성인이 되어 범인으로 끝나는 자도 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네 가지가 있다. 무슨 일이든 확실하지 않은데도 지레짐작으로 단정을 내리는 의심. 자기 언행에 있어 틀림없다고 단정 내리는 확신.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고집.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아집이다. 이 네 가지는 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의견을 고지고대로 따라하지 마라. 군자는 남과 화합은 하지만 고지고대로 따라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과 진실되게 화합을 할지언정 비리에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남 탓하지 마라. 군자는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소인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 말이 앞서지 마라. 군자는 자기가 말한 것이 지나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실행하지 않는 말을 삼가고 말 이상으로 실천하도록 힘쓴다. 남에게 참견하지 말고 자기에게 충실하라. 군자는 남에게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말참견을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고쳐라. 군자라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과실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과실은 일식이나 월식 같은 것이다. 누구에게도 숨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보게 되나 그와 동시에 군자는 그 잘못을 고친다. 그때에는 일식과 월식이 끝났을 때처럼 그 빛남을 우러러보듯 군자의 덕을 우러러보게 되는 것이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음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교묘하게 꾸민 말과 보기 좋게 꾸민 얼굴빛에는 어진 마음이 드물다. 나는 매일 자신을 3번씩 반성한다. 남을 위하여 일을 함에 있어 정성을 다하였는가. 벗들을 사귀는데 신의를 다하였던가. 전수받은 가르침을 반복하여 익혔는가.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을 남에게 전하지 않았던가. 하루에 3차례 자신을 반성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라. 나보다 못한 사람과 벗하지 말며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는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지난 과거를 들여다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탓하라. 법으로서 백성을 지도하고 형벌로서 질서를 유지시키면 백성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되 형벌을 피함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한다. 덕으로서 이끌고 예로서 질서를 유지시키면 백성들은 부정을 수치로 알고 착하게 된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의 뜻이 확고하게 섰고 40에는 인생관이 확립되어 마음에 혼란이 없고 50에는 천명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60에는 어떠한 말을 들어도 그 이치를 깨달아 저절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70에는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었다. 옛것을 알고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면 능히 스승이 될 수 있다. 군자는 한 가지 구실밖에 못하는 기물이나 기계가 아니다. 먼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한 후에 말을 하는 사람이 군자다. 군자는 두루 통하면서도 편파적이 아니며 소인은 편파적이면서도 통하지도 않는다. 아는 것을 안다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모든 일을 보고도 나서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예는 무엇하며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음악은 무엇하랴. 예에는 사치하기보다는 검소해야 되고 상사에서는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슬퍼해야 한다. 이미 이루어진 일은 말하지 않으며 끝난 일은 간하지 않으며 지난 일은 탓하지 않는다. 군자는 덕을 생각하며 소인은 땅을 생각하며 군자는 형벌을 생각하며 소인은 은혜 받기를 생각한다.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을 하면 원망을 많이 받는다. 벼슬 자리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기의 자격을 근심하며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알려질 만한 일을 하고자 노력하라. 군자는 정의를 밝혀 이해하고 소인은 이익을 표준으로 하여 이해한다.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며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 스스로 깊이 반성한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멀리 떠나지 아니하며 떠나면 반드시 갈 것을 알려야 한다. 군자는 모든 일을 단단히 죄고 단속함으로써 실수하는 일이 드물다. 또한 말은 더디게
행동은 민첩하게 하고자 한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 임금을 섬기는데 자주 간하면 욕이 되고 벗을 사귀는데 자주 충고를 하면 사이가 벌어진다. 나는 남이 나에게 하는 것 중 좋지 않으면 나도 남에게 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노인들을 편안하게 하여 주고 벗들에게는 신의를 지키며 젊은이를 따뜻하게 감싸주려 한다. 인간의 삶은 원래 정직한 것이다. 정직하지 않으면서도 살 수 있는 것은 요행이 화를 면하고 있는 것이다.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어진 사람은 어려움은 남보다 먼저 하고 보답은 남보다 뒤에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며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니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이며 어진 사람은 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살며 어진 사람은 장수한다. 어진 사람이란 자신이 나서고 싶을 때 남을 내세우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달성하게 한 후에 자기가 한다. 군자의 이상적인 생활이란 도에다 뜻을 두고 덕을 닦으며 인을 의지하며 예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맨손으로 범을 잡으려 하고 맨발로 황야를 건너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어도 즐거움이란 그 안에 있으며 의롭지 않은 부와 귀는 나에게는 하나의 뜬구름과 같다. 학문에 발분하면 먹는 것도 있고 학문을 즐김에 걱정도 잊으며 늙는 일도 알지 못한다.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들의 착한 점을 골라서 따르고 나쁜 점은 살펴서 스스로 고쳐야 한다. 사치하면 거만해지고 검소하면 고루해지니 거만한 것보다 차라리 고루한 것이 낫다. 군자의 마음은 평탄하고 너그러우며 소인의 마음은 항상 근심에 차 있다. 군자가 친족에게 후하게 하면 백성들 사이에 어진 마음이 일어나게 하며 옛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도 각박해지지 않는다. 새는 죽을 때 그 울음소리가 애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어질다. 새는 마지막 울음이 가장 아름답고 사람은 죽기 전의 말이 가장 진실하다. 유능하면서도 무능한 사람에게도 묻고 박학다식해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묻고 도구가 있으면서도 없는 듯이 하고 더욱이 실하면서도 허한 듯이 하며 또 남에게 욕을 보아도 따지고 마주 다투지 않는다. 그 지위에 있지 않거든 그 자리에 정사를 논하지 말라. 배움이란 도달할 수 없는 것 같이 하고 배운 것은 잃어버릴까 두려운 듯이 해야 한다. 지나가는 모든 것은 흐르는 물과 같고 밤낮 없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덕을 좋아하기를 여자를 좋아하듯이 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 젊은 사람은 두려우니라. 어찌 장래에 그들이 지금의 나만 못하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40~50에도 학문과 덕으로 이름이 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느니라. 삼군한테서 장수를 빼앗을 수는 있어도 한 사나이로부터 그 지조는 빼앗을 수는 없다. 살아있는 사람도 제대로 섬기질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리요. 아직 삶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 알겠는가.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 성현의 가르침을 쫓지 아니하여도 착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성현의 경지에는 들지 못한다.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돌아감이 인이니 하루라도 자기를 이겨서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을 이루는 데는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 어찌 남으로부터 비롯될 것인가. 얘가 아니면 보지를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며 얘가 아니면 말도 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하지 말 것이다. 군자란 근심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군자는 어떠한 재난과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있고 품위는 하늘에 달려 있다. 정치란 식량을 풍족히 하며 군비를 충족하게 하여 백성을 믿게 하는 것이다.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좋아하면 그가 살기를 바라며 미워하면 그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미혹이니라.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항상 마음을 게을리 하지 말며 정사를 행할 때는 충실하게 할 것이다. 군자는 남의 좋은 점을 권장하여 이루게 하고
남의 악한 일은 선도하여 못하게 하지만 소인은 이와 반대이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 풀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바람에 따르기 마련이다. 일은 먼저 하고 이득은 뒤로 미루는 것이 더욱 숭상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자신의 잘못은 따지고 남의 잘못은 따지지 않는 것이 악을 없애는 길이다. 하루아침에 분을 참지 못하여 그 몸을 잊고 그 화를 부모에게까지 미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미혹함이 아니겠는가.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앓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다. 벗은 충고하여 이끌어주되 말을 듣지 않으면 곧 그만하여 자신까지 욕됨이 없게 할 것이다. 벗은 의리로 맺어진 것이므로 충고하여 듣지 않으면 그만두고 또 한 번 충고하여도 듣지 않으면 진정한 친구로 사귈 수 없다. 자신이 바르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실천이 되고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 참으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한다면 인생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며 자신을 바르게 잡지 못하면 어떻게 남을 바로잡겠는가. 빨리 일을 하려고 하지 말며 작은 이익을 돌아보지 말아라. 빨리 하려 하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돌아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중용의 길을 행하는 사람을 얻어 가르치지 못할 바에는 반드시 과격하거나 고집이 센 사람을 택하겠다. 군자는 남과 화합하되 뇌동하지 않으며 소인은 뇌동하되 화합하지 않는다. 군자는 태연하나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나 태연하지 못하느니라. 강직하고 의연하고 질박하고 어눌하면 인에 가깝다. 선비가 편안하게 살기만 생각한다면 선비라고 하기에 부족하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들을 만한 말을 하지만 말이 들을 만하다고 다 덕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인자한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지만 용기가 있다고 다 인자한 사람은 아니다.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쉬우니라. 군자는 날마다 위로 향하여 나아가며 소인은 날마다 아래를 향하여 나아간다. 원하는 올바름으로 갚고 은덕은 은덕으로 갚아야 한다.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군자는 공공을 잘 견딜 수 있지만 소인은 공공해지면 함부로 행동한다. 더불어 말할 만한 사람인데 그와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더불어 말할 만한 사람이 안 되는데도 말을 하면 말을 잃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도 잃지 않고 또한 말도 잃지 않는다. 뜻이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삶을 위하여 인을 해치지 않으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인을 이룩한다. 사람이 먼 앞날을 걱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시일에 근심이 생긴다. 자신을 꾸짖기는 엄하게 하고 남을 책망하길 가볍게 하면 남이 원망하는 소리를 멀리할 수 있다. 한마디의 말로 평생토록 행할 만한 것은 오직 용서이니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 것이니라. 여러 사람이 미워하여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며 여러 사람이 좋아해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을 잘못이라 한다. 군자는 곱고 바르나 소신을 맹목적으로 고집하지 않는다. 토지가 적은 것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근심하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말고 불편한 것을 걱정한다. 대체로 토지를 균등하게 하면 가난하지 않고 화합하면 백성이 적을 수 없고 인심이 안정되면 나라나 집안이 기울어지지 않는다. 유익한 벗이 셋이 있고 해로운 벗이 셋이다. 정직한 사람을 벗하고 성실한 사람을 벗하고 견문이 많은 박학다식한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고 편벽한 사람과 벗하며 아첨 잘하는 사람과 벗하며 거짓말 잘하는 사람과 벗하면 해로우니라. 유익한 즐거움이 셋 있고 해로운 즐거움이 셋 있다. 예약으로 절제함을 즐기고 남의 착한 점을 말하길 즐거워하며 어진 벗을 많이 갖기를 즐거워하면 유익하다. 지나친 쾌락을 좋아하며 편안하게 놀기를 좋아하고 주색의 향락을 좋아하면 해롭다. 군자는 두려워할 일이 세 가지 있다. 천명을 두려워하고 큰 인물을 두려워하며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소인은 천명을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른을 예사로 알고 존경하지 않으며 성인의 말씀을 업신여긴다. 나면서 저절로 아는 사람은 최상이요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요. 막힘이 있으면서도 애써 배우는 자는 또 그 다음이니라. 그러나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하등이 된다. 군자에게는 9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볼 때는 명백히 보기를 생각하고 듣는 것은 총명하게 듣기를 생각하며 용모는 온화하기를 생각하고 태도는 공손하기를 생각하고 말은 성실하게 하기를 생각하고 일에는 신중하기를 생각해야 하고 의심 가는 것에는 묻기를 생각하고 화가 날 때는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이익을 보면 의로운가를 생각한다. 사람의 천성은 서로 비슷하나 습관에 의해 서로 멀어진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닭을 잡는데 어찌 소를 잡는 칼을 쓰겠느냐. 이는 공손과 관대, 신용과 민첩과 은혜이니라. 공손하면 모욕을 당하지 않고 관대하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신용이 있으면 남이 일을 맡기며 민첩하면 공적을 세우게 되며 은혜를 베풀면 사람들이 자연히 협력해 준다. 무언가를 얻고 나서는 잃을까를 근심하라. 진실로 잃을까 근심한다면 못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니라. 군자는 정의를 가장 숭상한다. 군자가 용기만 있고 정의를 모르면 난동을 일으키고 소인이 용기만 있고 정의를 모르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 소인은 다루기 어렵다. 가까이 하면 불순하게 굴고 멀리 하면 원망을 한다. 나이 40이 되어서도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끝장이 난 것이다. 지나간 일이야 말릴 수 없지만 앞으로 닥쳐올 일이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군자는 자기의 친족을 버리지 않으며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사람은 큰 잘못이 없으면 버리지 말고 한 사람에게서 모든 재능이 갖추어지기를 기대하지 말라. 널리 배우되 뜻을 독실하게 가지고 간절히 물으며 가까운 것부터 생각하면 이는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소인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꾸며댄다. 군자는 3가지의 다른 모습이 있다. 멀리서 바라보면 근엄하고 가까이 보면 온화하고 그 말을 들으면 바르고 엄숙하다. 군자는 신의를 얻은 후에 백성들을 부려야 한다. 신뢰를 받기 전에 백성을 부리면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믿음을 얻은 후에 간해야 된다. 신임을 받기 전에 간하면 자기를 비방하는 줄로 생각한다. 군자는 하류에 있기를 싫어한다. 은혜를 베풀지만 낭비하지 않고 힘든 일을 시키면서 원망을 사지 않고 하고자 하되 탐욕을 내지 않으며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고 위험이 있어도 사납지 않아야 한다. 군자는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교만 없이 평등히 대해야 한다. 백성을 가르치지 않고 죽이는 것을 잔악이라 하고 명령을 소홀히 하고 시의를 재촉하는 것을 괴롭힘이라 하고 이것저것 따지는 것을 포악이라 하며 마땅히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내주기에 인색하게 구는 것을 창고지기와 같다 한다.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 상처는 있되 은혜는 결코 잊지 말라. 한 사람에게서 모든 덕을 구하지 말라. 허물이 있다면 버리기를 두려워 말라. 절약하지 않는 자는 고통받게 될 것이니라. 앞날을 결정짓고자 한다면 옛것을 공부하라.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니라. 흠없는 조약돌보다는 흠 있는 금강석이 더 나으니라. 충성과 신의를 첫 번째 원칙으로 지켜라. 공자는 4가지를 근절하셨으니 자의대로 하는 일이 없었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안 부리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일은 없으셨다. 지식은 전달할 수 있어도 지혜는 전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한 공자의 지혜가 배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